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서 수행할 설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과제의 타이틀은 LED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계 과제에서 수행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였던 헥스 제로에서 5, 즉 7 세그먼트가 되겠죠. 그리고 10개의 빨간색 LED, 이런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종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들의 재생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스피드업하고 스피드다운 이거를 푸시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또 리셋 버튼이 있겠고 애니메이션을 셀렉션 해주는 거를 스위치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LED나 7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켜거나 끄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세그먼트나 LED, R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랩부터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래 LED나 7 세그먼트를 통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설계했던 어떤 기본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LED라든지 7 세그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미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 과제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나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스피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재생 속도가 되겠죠. 재생 속도를 어떤 푸시 버튼을 통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7 세그먼트나 LEDR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한계가 7 세그먼트나 LEDR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효과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애니메이션들을 갖다가 외부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컨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예정이고요. 이 리모컨에서 1번을 누르면은 1번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고 2번을 누르면은 2번 애니메이션, 3번을 누르면은 3번 애니메이션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스피드 다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스피드 업 이런 것들을 리모컨을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런 푸시 버튼 키라든지 스위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어떤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 종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외부의 리모컨을 통해서 무선으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FPGA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리모트 컨트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리모트 컨트롤은 IR이라고 불리는 적외선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리모컨에서 적외선이 발사가 되면은 D1 SoC 보드에 이런 적외선 수광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드의 오른쪽 밑에 보면 적외선 수광부가 있는데 그 수광부를 통해서 받은 신호가 IRDA, RxD라고 하는 포트를 통해서 D1 SoC 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D1 SoC 보드 FPGA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IRDA, RxD라고 하는 시그널은 FPGA 핀 AA 30번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신호를 통해서 리모컨을 통해서 온 어떤 정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리모컨을 통해서 FPGA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 규격이 있겠죠. 그런 어떤 표준화된 규격을 일본 기업인 NEC에서 1980년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NEC IR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로토콜은 하나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보가 전송이 되는데 67.5ms의 물리적인 길이를 갖는 프레임이 전송이 되는 것이고 그 프레임은 9ms의 리딩 펄스, 4.5ms의 스페이스, 그리고 어드레스 파트가 27ms, 그리고 커맨드 파트가 27ms, 그 트레일러 부분이 562.25 마이크로세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하고 커맨드는 각각 8비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은 그런 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프레임은 67.5ms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9ms가 이렇게 온데이드 형태로 리딩 펄스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 부분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리고 어드레스를 인버전한 거 비트와이즈 인버전한 거 커맨드하고 커맨드를 비트와이즈 인버전한 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드레스하고 커맨드는 각각 아까 얘기했다시피 8비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드레스하고 어드레스 바를 인버전을 했다라는 것은 어드레스의 각각의 비트가 인버전돼서 어드레스 바가 다시 한번 전송이 되는 것이고 커맨드의 각각의 비트가 인버전이 돼서 커맨드가 다시 한번 전송이 되는 겁니다. 8비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각각의 비트는 위에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로지컬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그널이 ON이 되고 그 다음에 OFF가 되고 그 기간이 2.25ms, 562.2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ON이 됐다가 나머지 시간 동안 OFF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로지컬 제로라고 하는 거는 ON 되는 시간이 이렇게 똑같고 OFF 되는 시간이 더 짧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1, 0에서 1은 조금 길고 0은 굉장히 짧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에 그림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모컨에서 받은 시그널을 분석을 해서 어드레스하고 커맨드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떤 비트가 전송이 되어서 실제 어떤 커맨드가 전송이 됐는지를 알아내서 그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주든지 스피드 컨트롤을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좀 더 구형 관점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IR 트랜스미션 프레임은 아이들 파트가 있고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리딩하는 파트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스페이스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쭉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오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어드레스 바, 데이터 바 이런 형태로 전송이 되겠죠. 근데 앞에 그림과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IRDA 언더바 RxD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 상황에서 IRDA RxD는 하이고 리드가 로우로 떨어졌죠. 근데 아까에서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로우였었고 리드가 하이. D1 SoC 보드에서는 이렇게 하이하고 로우가 서로 인버전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스페이스도 아까 로우였는데 하이로 바뀌게 됐었죠. 극성이 바뀐 겁니다. A7, A6 이런 형태로 A7은 길이가 짧죠. A6는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긴 게 1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트를 갖다가 디코딩을 해서 그 비트를 조합을 해서 실제
전송된 데이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IRDA, RxD 시그널을 갖다가 빠른 스피드로 읽어드려서 이게 실제로 어떤 값을 표현하는지를 갖다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50MHz 속도로 샘플링을 하면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D1 SoC 보드가 외부에 50MHz 클락 오실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50MHz로 샘플링을 해가면서 현재 읽어내가는 그 값이 뭐 A7의 하프 제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게 뭐 1이다, 0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은 전송된 데이터가 뭐고 전송된 어드레스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FSM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다운이 동작을 해야 되고 플러스는 스피드 업 그리고 1, 2, 3번이 애니메이션 1, 2, 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해야 될 사항은 여기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컨트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필드는 무시하면 되시고요. 즉 아까 전에 IR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에서 보면은 헤더가 오고 스페이스가 오고 어드레스 바 커맨드 바 형태로 왔었는데 어드레스 필드는 그냥 받은 데이터를 무시하시고 커맨드 부분만 사용해서 눌려진 버튼이 뭔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커맨드가 0x07이 전송이 되도록 이렇게 리모컨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을 누르면은 0x07, 2를 누르면은 0x18 이렇게 8비트 데이터가 전송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송된 커맨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계 과제의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설계 과제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과제의 평가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 모두 주어진 양식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 주어진 양식의 작성 방법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분량도 나와 있는데 분량이 모자란다면 당연히 감점 대상이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 계획서 부분에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에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하고 매 주차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일들을 구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 과제는 막판에 한 번 데모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매 주차마다 데모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데모 평가를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받을지 이런 것들이 팀마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설정을 하도록 이런 형태로 자유도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 상에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진행한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어떤 내용을 우리가 평가를 받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최종 시연시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출 방법 및 기한은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설계 과제는 매 주차마다 시험평가를 받게 됩니다. 막판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진행되어가는 그런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매 주차마다 데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시험평가를 그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양식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요. 회의록의 내용은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일정,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당 주차에서 실제 설계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교는 그 회의록을 보고 그 계획서에 기재된 계획 대비해서 진행된 게 어느 정도냐, 그리고 데모를 했냐 안 했냐, 데모를 성공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총 3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 주차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종 시연에 대한 방법은 추후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평가 방식은 설계 수준하고 그리고 어떤 문서 작업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 수준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의 구현 수준,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총 3개였는데 에 대한 어떤 신미성과 창의성, 화려함, 그리고 스피드 컨트롤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컨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이 제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성공적으로 구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랩 1에서부터 랩 7까지 많이 했던 엔비디아 7 세그먼트 제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리모트 컨트롤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완성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시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항 인증 사이트 abig.k.ac.kr 여기에 각 개별 학생별로 모든 문서, 그리고 소스 코드, 그리고 결과 동영상을 핸드폰 같은 걸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개별 학생별로. 만약에 이게 업로드한 게 확인이 안 되는 학생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스케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날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강의, 지금 동영상 이 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11월 21일 날은 이 동영상 강의 시청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Q&A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1월 29일부터 3주 동안 매 주차별로 프로젝트 데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후나 아니면 기말고사 기간 중에 잠정적으로 26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시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팀이나 다른 학생들과 이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부정행위니까 이런 부정행위 작업은 삼가하기 바랍니다.